우리 완주군 우리 민당 당원들께도 인사 좀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우리의 버팀목을 해주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좀 편안하게 또 힘있게 용기 있게 가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많습니다. 곳곳에서 최근 같은 경우 촛불 집회 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토요일, 일요일마다 감원 광장에서 눈비를 맞아가면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주셨고 그 덕택에 지금 우리 국민들, 도민들,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개개인한테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우리 10만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전라북도와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 다음에 그간의 고생도 봄눈 녹듯이 녹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정치하면서 많은 이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가 좀 잘못한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또 여러분들의 성원을 믿고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개인한테 돌려줄 수 없는 것을 안주 국민 10만 명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고 안호영 국민들 가슴에 희망을 쏟아. 여러분 그 뒷배경이 참 멋지죠. 오늘 이 자리는 전북도의 공간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송지영 도의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아니 도의 사무실 오니까요. 너무 네네.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지금 도의회가 구청사에서 신청서를 이전한 지가 한 17년, 16년 정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저는 이제 도청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네네. 보니까 도민들은 알지 모르지만 도청사를 마음대로 못 다니네, 일반 도민들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 과거에 비해서 이제 관공서 출입이 예. 외부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경우가 예.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 예. 보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예.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도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도의 모든 공간, 행정기관은 오픈이 돼야 된다는 생각 저는 변함이 없고요. 올 때마다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한 번 정도 시사를 그래요.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 공간을 이게 어느 정도로 오픈을 네. 시켜놔야지 모든 걸 다 공간을 본다든지. 여기서 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네. 도청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죠? 전라북도 의회청사를 얘기하는 만약에 의장님 말이에요. 네. 만약에 도의 잠궈놨다면 이건 그래 도청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네. 전라북도 의회청사는 네. 200만 전라북 도민들을 위해서 네.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내고를 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근데 제가 어제 우연하게 신문을 봤어요, 제가. 네. 신문을 봤는데 의장님의 그 칼럼이 있더라고요. 뭐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나온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의장님이 생각하는 게 폭이 좁은 폭이 아니더라고요. 글쎄요. 예. 제가 이제 2006년도 완주군 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예. 대략 한 16년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예. 그거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의원을 해야 될까라는 이게 자문을 했을 때 지금보다는 예. 미래가 좀 나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에 잘못된 이를테면 패턴이 지금 현재나 미래에 이어가서는 안 된다. 그때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의정활동의 큰 포인트는 과거에 관행대로 해왔던 답습이나 이를테면 일상의 습관을 현재나 미래를 위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좀 읽어봤는데 이제 가장 핵심을 저는 동서 철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철도와 도로 결국은 영호남이나 이렇게 동서 가로막혀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의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내가 그 생각이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특성은 단기간 내에 경제 활동,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의 축의 도로랑 철도에는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모포에서 서울, 그렇죠. 여수에서 서울, 광주에서 서울, 그 맞습니다. 네, 네. 전주에서 서울. 맞습니다. 근데 전주에서 대구, 전주에서 부산, 전주에서 김천 이런 동서의 축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런데 예.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에타, 앱이 타당성 조사에 그렇죠. 실효성이 있냐, 경제성이 있냐라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성은 도로가 뚫고 난 이후에도 타당성의 경제성이 나오는 거지. 도로도 없는데 무슨 타당성과 경제성이 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동서 화합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동서가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가장 국가 기반인 SOC 사업에 철도와 도로가 좀 뚫려야 되겠고 그 중심에 전라북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새만금과 포항, 그렇죠. 전주와 김천 예.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예. 그리고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경제적 소득이 창출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기도 하고요. 의원과 의장이 됐을 때의 어떤 자기의 생각이 많이 바뀌죠. 이런 질문들을 간혹 받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말할 때 자리가 사람을 받는다. 그렇지. 예. 근데 자리가 사람을 받는다고 해도 예. 준비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방자치가 91년도에 네. 부활이 됐어요. 예. 올해가 30주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30년인데 30년 만에 완주군 출신의 도의원이 의장이라는 직분을 맡고 지금 수행하게 됐는데 예. 이것은 완주 국민의 많은 사랑과 예. 격려와 성원으로 이 자리에 온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비록 전라북도를 전체를 관장하고 예. 그다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예. 입장입니다만 예. 시간이 날 때마다 예. 완주나 무주지난 장수까지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가 받은 은혜를 지역의 일로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라북도 도정뿐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무주지난 장수 이런 문제들도 현안 문제들도 안호 의원님과 같이 네. 항상 숙기하고 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인터뷰가요. 네. 너무 사무적이다 보니까 내가 답답해 미치겠네요. 뭐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이건 내가 뭐 아니 그러니까 없는 제가 얘기를, 이게 네. 그 빅뱅의 지용이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제가 이제 애명이 지 드래곤이거든요. 그런 게 드래곤이에요. 네. 이게 참 이게 빅뱅보다 오히려 지 드래곤보다 훨씬 나은데요 인물이 오늘 보니까. 그것은 이제 착시 현상이겠죠. 그래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우리 사유자께서 네. 더 저보다 더 젊고 네. 더 멋지게 보이십니다. 제가 오늘 솔직히요, 나 네. 이게 어지간히 안 세워요. 네. 근데 또 도의 의장실에 처음 오셨죠? 제가요. 네. 공식 방문 처음인가요? 공식방 처음. 그렇죠. 이것이 지역구의 네. 도의원의 의장을 둔 이를테면 어드밴테이지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저는 뭐 지사실에 몇 번 갔습니다만은. 지사는 지사고. 제가 의장은 의장이고. 처음 왔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합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정치 지형에 있어서 네. 의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우리 의장님이 이제 어떤 행보를 걷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본업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의회의 기능은 견제와 간시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의회가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네. 대안까지도 드리겠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가 집행부가 조금 늦추거나 좀 실기하는 부분들까지도 그렇죠. 예. 권고도 하고 수기도 하고 예. 토론도 해서 예. 이를테면 지역 발전에 지역 발전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양수레각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은 원래 이제 완주군의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완주군에서도 가장 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서 가장 충실한 역할을 했다고 소문이 나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도의회에 돌아보니까 또 지금까지 어떤 의장님들의 어떤 그 역할보다도 훨씬 더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그건 사명감이니까 아니면 책임감이니까 아니면 도민을 위한 어떤 봉사의 마음이 커서 그런 어떤 마음이었어요? 제가 사적인 얘기를 잠깐 들여다보면은 예. 저희 어머니 오빠 아. 3대 전라북도 의원을 하셨어요. 에? 3대 의원. 이종명씨라는 우리 어디도? 삼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옛날 6.25 막 지나고 나서 5.16 직전까지. 예, 그게 이제 유삼촌. 지방자치가 네. 이게 강제적으로 해산될 무렵까지 우리 외삼촌 어머니 오빠가 삼내에서 도의원을 하셨고. 아니 그런 얘기를 진작에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의원을 허리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DNA가 있는 것 예, 같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완주군에서 좀 나름 좀 공부도 했고 예. 또 숙련돼서 그렇죠. 지역을 대표해서 전라북도 의회 입성했고 그렇죠. 저는 또 전라북도 입성해서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전반기 이게 10대 의회 때 후반기에는 운영위원장을 또 했고요. 11대 의회 전반기 때는 부의장을 했고 그렇죠. 예. 후반기 때는 지금 의장을 하고 근데 있어서 무슨 뭐 8년 만에 아니 죄송합니다. 6년을 했네요. 네, 이런 얘기하면 어쩔려는지 몰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이분이요 도의원 할 때 제가 소양입니다. 한 번도 투표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뭔 말이냐? 무투표로 2번 된 사람. 아니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대체 무투표로 연속 당선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진 않고요. 있어요? 아니 그렇진 않고 예. 제가 여기서 바로 잡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 여러분. 예. 초선 때는 경쟁이 치열하게 해서 들어왔고요. 재선 때는 바불한 사랑으로 무투표 당선을 했고요. 그랬나요? 그 힘을 빌어서 착각이구나. 이번에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의장이 우리 국민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39명이지 않습니까? 네, 저 포함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또 의회에서도 의원들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의원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 나름 열심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의장의 역할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제가 제 입 스스로 모르겠고 저는 당시 그 완주의 아들이라는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군 단위의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전혀 기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얼굴을 봐도 기죽을 인간이 아닙니다. 아니 어디 기가 죽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이 지사님도 솜씨잖아요. 그 집안. 그다음에 이제 또 의장님도 솜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민들이 바라볼 때 같은 솜씨끼리 잘 말아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아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솜씨니까 그러니까 티격태격 안 하고 견제도 안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사회자의 자의적 해석일 수도 있고, 그죠? 일부의 도민의 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어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안주 국민 여러분,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예. 저는 분명히 네. 여당 속에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 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7월 1일부터 네. 전라북도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현재까지 월요일서 금요일까지 단 한 번도 휴가도 마다하지 않고 휴가 한 번도 결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9시에 간부회의를 한다. 그리고 의장님, 네. 자 의장님은 생각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과거에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으나 네. 제가 여적직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탈피하겠다. 일괄되게 말씀드렸죠.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공직자로서의 주어진 시간. 업무 분담이 있고요. 의장이라고서 의장 노름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음. 실무형 의장이라고 이 얘기를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 의장의 역할, 기관이 이게 장이겠죠. 예. 이것이 하자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는 도민들로부터 받는 위임, 그렇죠. 대의민주주의에 예.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 있고, 그렇죠. 그 위치에 있는 그룹, 음. 단체에 음. 수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의회 전반적인 일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현안 문제, 지역 각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다 수기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의회의 의견을 이를테면 낼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38명, 저 포함해 39명이 각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수기하는 과정에서 이견이나 의견이 다를 때 이 의견을 통일된 의견으로 해서 의회 안을 내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함에도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지금 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찬을 통해서 많은 공부와 또 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류를 좀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의장님 말이에요. 네. 사실 의장님이 지난 의장님께서 한동안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의장님이 되고 나서 또 코로나 문제로 도민들과 접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털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전라북도의 의장으로서 한 말씀 인사하십시오.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완주 국민 여러분, 제가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책무 막중합니다. 11대 의회 전반기 때 개인의 일탈로 인한 의회가 많은 공경에 처해 있었었고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잠시 잊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의장 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도민들한테 잃었던 신뢰를 찾자. 신뢰받는 의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습니다. 발전하는 전부. 일 모토로 해서 지금 현재 후반기 전라북도 도정을 열심히 꾸려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 인류가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처해 있는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영세소상공인들, 취약계층들, 그 다음에 또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가 판단해서 어려운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도의회가 그분들의 의견을 대면을 통해서 지금 많이들 지금 현재 청취하고 있는데요. 5개 활동의 행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의장실로 찾아오는 단체나 협회,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고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단기 처방에 있어서 바로 정리할 것 같으면 집행부가 수기해서 정책에 위반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중간기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촘촘히 살펴보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부산 지역에 설, 명절, 장보기 행사를 갔습니다. 제가 큰 시장을 배제하고 조그마한 시장을 찾아갔는데요. 그분들이 장사하는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도 합니다만은 안에서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과 밖에서 노점을 하고 노점으로 해서 영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힘들었습니다. 추워서 저희들이. 근데 이제 그곳에서 장보기 활동을 하다가 노점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 가지라도 좀 사드리자고 했는데 저 끝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무구름이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노점에는 멸치 박스가 이렇게 수북이 쌓였습니다. 제가 3시가량 갔는데요. 저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아침 9시에 나왔는데 3시까지 한 푸대도 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푸대를 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얼굴에 이슬이 맺히시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태 빨리 우리 협심해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마음이 볶는 녹이 녹습니다.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무엇을 찾아서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적으로 많이 울었고요. 세상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협심해서 이를테면 이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맡고 있는 이 직책이 아주 엄중한 자리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의장님, 전라북도 도의회장으로 봤을 때 지금 완주무장의 문제 중에서 가장 현안한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각자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그 연구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지역 예를 들어서 축약에서 좀 정리하다 보면은 네. 작년에는 이 조기 4월달에 냉해 때문에 힘들었고요. 네. 8월달에는 수해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큰 틀에서는 엄청났더라고요. 이런 계절의 변화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게 일단 뭐 냉해나 재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미치는 이런 전염병까지도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좀 배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안전에 대한 방역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일선이 되겠고요. 저는 지역의 맞춤형 세트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지가 많이 없는지 산악이 많은 데는 농업보다는 임업 중심의 좀 소득원을 차지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임업 중심에. 임산물에 대한 오케이. 소득 작물 이게 네. 채취에서부터 재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채취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채취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임산물을 재배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농업은 이미 농업의 가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익적 직불금을 그렇죠.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전 국민이나 전 도민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공익적 직불제가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농작물이나 밭작물도 벼 수작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생산성 있고 소득이 높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특성을 살려서 근교 농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주라는 큰 시장과 익산 군산에 부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우를 수 있는 예.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산업화할 수 있는 지리적 그다음에 대조가 잘 된 게 완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완주는 공동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 속도를 좀 내야 되겠고 삼례 같은 거는 문화예술 교육도시로 좀 키워야 되겠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서가 지금 혁신도시 중심으로 그렇죠.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걸 갖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6개면 정도는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예. 대한민국 특히 전라북도에서 군산 고산을 중심으로 6개면이 산림의 약성이 가장 좋아요. 임산물의 약성. 그게 지금 확인이 됩니다. 네, 확인이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은 오호.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는 선체적으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운주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임산물 가공, 임산물 판매까지도 로컬푸드 형식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한번 더 전복시켜보자. 그래서 올해 예산에 도비를 좀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 양질의 임산물을 채취하는데 이 도예지까지 가서 팔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차싹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맞아요. 네? 운주에서 역할이 여기 운주에서 예를 들어서 문해시장까지 간다. 우리 어머니도 꼬깃꼬깃 차싹 내가지고 파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임산물을 니들이 중간 로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거기서, 예? 네. 네. 그 지역 근데 특산물도 팔아라. 문제는 사람이 안 오잖아요. 아니죠. 그래요? 네. 뭡니까? 완주 로컬푸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완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팔로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 인근에 있는 그렇죠. 도시의 사람들이 오셨기 때문에 팔로가 있는 제 것이죠. 얘기는 그게 6개면의 것은 새로운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논산,
대전. 그렇죠. 30분 정도. 예,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전주에서 오시는 것보다 짧습니다. 훨씬 작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공간과 인구는 많다. 예, 역시 대충 근육은 도의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인산물을 채취에서부터 생산하는 유통까지 하는 중간에 판로를 이것을 상품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차 산업에서 끝날 게 아니라 1차에서 2차, 3차에서 6차 산업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 소득은 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주변의 시장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의장님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정치적인 행보를 하실 예정인지 그것도 도쿠멘트입니까? 미래는 예측할 수 없죠. 예. 다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주어진 위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인정받는 거예요. 아 본인이? 아니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예. 제가 주어진 맡은 바 역할을 국민들이 바라볼 때 평가하는 거겠죠. 예.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일 수 있지만 그것을 외부로 표출시킬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지금 현재 전라북도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면 나한테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그건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지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의장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의장님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름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저는 예.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4월 달에 냉해 때문에 예. 고통받고 있을 때 예. 도에 시스템을 가동해서 전수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에 대해서 이를테면 농림부 쪽에다가 이 얘기를 건의를 했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이게 작년 8월에 참 전라북도 고통스러웠죠. 예. 비 피해 때문에. 그렇죠. 가장 많이 피해본 지역이 방송을 통해서 봤겠습니다만은 남원, 순창 쪽이 많이 크로즈가 됐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의 남원을 많이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 예. 각에서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남원만 지정을 했어요. 예. 우리 전라북도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은 천연 인재다. 뭐 천연 재해도 있었지만은 예. 자연재해도 있었지만은 예. 인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갔는데 예. 세종중앙청사에 가서 1인 릴레이를 했어요. 한 달이다. 우리 전라북도 의회 의원님들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누구도 몰라요. 아니죠. 누가 알아요? 그것은 우리 사회자만 모르고 계시네요. 진짜입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이건 부당하다. 근데 그 당시 똑같은 피해를 입었던 전라남도는 8개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도 여기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 다음에 중앙청사 가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예. 결과로 말씀드리면, 남원만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한 달 정도 후에, 예. 무주 지난 장수 완주, 순창까지 받아서 남원 포함해서 6개를 받았어요. 예.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재난 피해로 도비, 군비, 국비를 포함해서 복구액이 4,475억을 확보를 했고요. 예. 그 중에 완주를 예를 든다면은 완주가 피해액이 102억을 피해를 봤습니다. 항구 조치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는 거죠. 항구 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매뉴얼이 짜져 있는데 아마 국비, 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781억 정도가 완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네네. 이게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 역할들에 대해서 지금 저 완전 국민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모르겠어. 제가 관심이 없어서 나같이 관심 가진 사람도 없는데 거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의장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전라북도 전반에 대해서 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국가공공기관 이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모토로 해서 이제 지역별로 배분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현상이 났냐? 국가공공기관 이전을 했는데 분소를 만든다. 뭐 다른 데로 간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분교를 만든다.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로 행정력, 정치적 낭비를 하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완주군에 있는 인재개발원 수원에서 내려왔죠. 그렇죠. 경기도에서 인재개발원에 있는 그 교육생의 경기도 자원이 대략 1년에 한 4, 5천 명 정도 돼요.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도에 자체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경기도가 생각했던 것을 무산시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인재개발원에 있는 네. 시설에 대해서 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초의원, 강역의원이 대략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국회는 국회법이 있는데 그렇죠. 지방의 지방의회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의원들 교육기관이 없어요.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인재개발원에 별도의 센터를 만들자. 센터의 명칭은 지방의정연수센터. 그래서 그걸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당에서는 이미 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동의를 했고요. 네. 지금 행안부에서는 올해 국회 그 행자위 쪽에서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행안부 장관님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네. 업무보고에. 그래서 그것이 급 진전되고 있고요. 그 지역이 아마 인재개발원, 완주에 있는 네. 인재개발원에서 같이 그 공간 우선 같이 공유하면서 쓸 수 있게.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새로 짓진 않고. 네, 새로 짓진 않지만 그 공간이 훌륭하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공간에 네. 여유가 있으니까 그 기관을 활용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의원들을 조력해주는 공무원들이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대개 보면 10,000명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10,000명 정도의 교육생들이 익산 우리 이서 지역의 인재개발원 쪽에서 교육을 받는 날도 머지 않았다. 진짜. 네? 이게 그런 것들이 좀 더 도민들에게 예. 많이 알려져야 돼요. 예.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회자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안전의 문제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모도에.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지금 이제 만 7년을 했어요. 8년째 접어드는데 전주 완주소방서 60년 만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운주에 소방 지역대 신설을 했고요. 소양에 119 지역센터 만들어줬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있음에도 119 센터를 증축했고요. 지금 구의 상관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임기 중에 국민들한테 좀 안전한 삶을 위해서 가장 우리 국민들과 밀접한 건강과 생명, 재산에 밀접한 119 소방서나 지역대 119 센터를 만드는 거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서에다가 119 센터를 바로 증설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한 지가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35에 결혼했는데요. 저한테 온다는 분이 없어가지고, 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니, 여보세요. 믿을 소리를 하세요. 아, 진짜로요? 누가 온다는 여자가 없어. 이 정도로 인물에. 온다는 게 오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오시는 분. 근데 그럼 사모님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경에서 정성을 드렸죠. 이게 어떻게 이게 정성을 들였는데 어떤 분이셔, 사모님? 어떻게 만나? 나문이 고향이고요. 아, 사모님이? 네. 또? 저는 이제 연애하는 재주가 없어서 중매를 했고요. 오. 지금 아들 둘을 낳아서 네. 열심히 지금 재밌게 할 그러면 늦둥이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19살 먹었습니다. 의장님. 네. 제가 내 아들이 1살 이후입니다.
사실은 딸이었으면 더 좋았을 예, 텐데 예. 우리 막둥이 19살짜리가 예. 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뭐 아들 자랑하는 건 아닌데 네. 지금도 네. 아들 보고 싶어서 집에를 일찍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못 들은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미치니까 아니고요. 근데 그 사모님하고 이제 그래도 20여 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15년 정도 살았죠. 이게 사실 이게 보니까 지금 정치가 지금 16년 돼가고 있죠. 그러면 결혼한 거 따지면 뭐 한 9년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나머지 16년은 현재 지금 정치인의 아내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내에게 가끔 뭐 이렇게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항시 들죠. 네. 이게 정상적인 일상의 가정생활도 힘든 건데 여자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정치인 아내로 산다는 것이 더더욱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변변히 어디를 나가지를 못해요. 참 그게 문제다. 예, 지역의 네. 일정도 그렇고 네. 이게 올라갈수록 또 책임과 또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챙겨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살펴볼 것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좀 소홀한데 음. 그 가정의 소홀함을 우리 안산일만 하는 우리 와이프가 잘 메꿔주고 있었고 뭐 아를 둘이 혹여 말하는 뭐 인류대학은 안 갔습니다만 예. 뭐 어디다 내놔도 뭐 인성이라든가 뭐 이럴 때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 수준으로 키워줘서 고맙다. 부드러운 눈초리로 사모님에게 그 말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많았고 또 아이들 혼자 키우느라고 뭐 혼자는 아니지만은 다 도맡아서 키우느라고 애쓰셨고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고 나이 차이가 좀 남해도 어린 동생같이 어린 공주같이 대해주지 못했어요. 일상에 쫓기다 보고 생애라 쫓기다 보고 또 지역민과 같이 하다 보니까 가정에 좀 소홀함을 당시 군소리 없이 메꿔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여생 내가 정치를 언제까지 할란가는 모르겠으나 정치를 내가 홀가분하게 정리하는 시점에서는 오롯 당신만 바라보고 남편으로서의 역할 이게 여자들은 되게 그러잖아요. 그 남편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뭐 이렇게 뭐 공인의 위치에 있는 남자가 아닌 오롯 나만의 남자로 네. 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내가 어느 시점인가는 분명히 돌려 드릴 거를 약속하고 그 돌려드릴 때 가슴 떨릴 때 돌려드리라는데 다리 떨릴 때 돌려드리면 당신한테 또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제가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관리 잘 하면서 그 훗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두 아들을 낳아준 우리 박 여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의장님, 지금 한 1년 3개월 남았죠, 이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가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5분의 1로 수입이 줄은 상태.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무런 어떤 대책에서 뭐 이렇게 재난기구에서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벤트 한다고 그러죠. 행사 진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취하게 지금 1년이 아니라 또 2년 차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현재 매뉴얼상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그 예산 처음 올해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예단을 하고 예산을 짜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산을 좀 줄일 수는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지원 뭐 여러 각종 예산 지원에 대해서 예단에서 줄이지 말고 예산 편성을 해라. 그걸 전제로 했고요. 예. 그 위에 이를테면 정부 추경과 같이 지방 매칭이 있고 그 매칭은 매칭대로 하고 또 전라북도가 자주재원을 좀 활용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자주재원을 활용해서 좀 더 좀 두껍게 지원을 하자. 그런 지금 방향을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요. 의장님, 네. 왜 정치를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목표 의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내가 평상시와 또 의정활동에 몰입할 때 얼굴이 좀 차이가 난다는 차이가 것이 많이 나요. 조금 나는 게 아니야. 예. 저는 있어요. 네. 제가 어떤 분야든 어떤 분이든 음, 저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음. 제가 먼저 관심을 좀 갖고 그 일에 좀 이렇게 역할을 해드리면 그분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 조직이 좀 더 나은 이를테면 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어떤 분야는 그분이 좀 더 그 분야가 좀 더 생산성 있고 소득이 좀 높아질 것 같다. 예. 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요. 제가 지금 도의장으로서 바깥대 활동을 좀 제한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렇죠. 내부의 면담은 최소 6건에서 7건을 하루에? 하루에. 바쁘십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24시간 의회를 개방하고 있고요. 예. 의장실은 직무 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민원인들이 저를 면담한다든가 기관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저를 면담한다면 2, 3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바로 와서 이 얘기를 들어주고요. 예. 이 얘기 들은 거에 아까 단기 처방과 중장기 처방이 있다면 단기 처방은 바로 집행부와 수기해서 처리하고요. 중장기 처방은 새로운 대안 제시하면서 정책에 입안할 수 있도록 입안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고 있다. 안호영 국민들 가슴에 희망을 쏟아. 우리 완주군의 자랑이죠. 전라도 도의회 의장인 송지용 의장님 현재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속에 정신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사람을 판단한다 가장 소중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농담처럼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하여간 송지용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도록 띄워달라, 저는 그런 부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송지용 의장의 얘기를 듣고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안호영 TV가 이제 우리 송지용 의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이제 단체장님 3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깝게도 우리 무주는 저희 단체장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들도 인터뷰 준비하실 때 좀 편안하게 준비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의장님. 네. 오늘 이제 끝나면서 네네. 아쉬웠다는 이런 좀 내가 이 얘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다는 얘기는 혹시 있습니까? 먼저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예. 완주군에서 찾아가는 횟수가 예. 과거에 내가 평년 때보다는 많이 그게 줄어들었어요. 너무 그게 아쉬워요. 예, 줄어들었는데 예. 그런데 예. 대신 고맙게도 예. 박선일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오셔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충과 또 상의를 해 옵니다. 예. 그래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제가 이걸 평생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장으로서의 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된다 하면은 적극 반영해 주려고 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참 얼굴을 보면 참 착하게 생겼어요. 네. 하지만 일에 있어서만은 열정이 넘치고 그 추진력 또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공무원이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 행복한 거예요. 네. 그걸 우리 국민들은 아시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의장님, 네네. 인터뷰 상당히 너무 긴 시간 해가지고요. 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마무리라고 표현하시니까 아쉬움은 있네요. 이제 아쉽죠? 네, 이제 계속 하고 아쉬움은 싶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네. 국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강민영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여보세요. 드리고요. 강의제. 전라북도 200만 도민과 완주 국민 10만 국민들을 위해서 네. 불철주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의 먹거리인 수소, 네. 탄소, 드론, 뭐 전기차, 예.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전라북도가 새로운 뉴멀, 표준과 기준이 되는 이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정점에, 전라북도의 정점에 반드시 완주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 안녕 TV TV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